오늘부터 24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 현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경제 정책 또 민생 현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이른바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 논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민생과는 조금 동떨어진 현안들이 각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통위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영상 보시죠.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진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니 지금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본인이 입장을 지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 장관님은 나중에 속개가 되거나 국감이 위원장은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아니 어쨌든 위원장이 판단할 테니까 의원님들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TV 세계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BBC TV 프로에 나온 전 세계의 전파를 탔습니다. 저 현재 프로그램이나 제가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예. 김경희 의원님. 다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회의에서. 간사간에 협의를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니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없는 영상물을 트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간사간에 협의해서 지금 협의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시 정의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외통위원장 윤지호 의원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계속 정해를 선포하는 방망이 두드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 박진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참 곤혹스러웠던 것 같고 또 박진 장관 역시 마찬가지고 또 BBC에 나왔던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패러디돼서 미 의회를 이렇게 풍자했던 그런 내용들이 BBC에 보도가 되면서 그것을 이제 영상을 트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오늘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성공개를 어디부터 드릴까요? 이쪽에 전재수 의원님부터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현직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직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 질의를 좀 이어갔어야 되는데. 좀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잘한 거라고 보세요? 같은 당 소속이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헌정사에 비춰볼 때 전체 7번 있었거든요. 해임 건의안이. 그 중에 이제 5번은 전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자진 사퇴를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이제 해임 건의안이 거부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인데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이 이제 통과를 시켜놨는데 장관이 국정감사한다고 와서 떡 앉아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인 것이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러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하고 난 뒤에 국정감사는 진행이 됐죠. 진행이 아마 됐습니다.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충분히 해임 건의안을 왜 발의를 했고 왜 통과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마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을 겁니다. 김병민 의원님, 외통위는 당연히 이번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을 안 다룰 수는 없죠. 그게 제일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임위는 외통위였어요,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참사, 실질적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 속에서 이번 예. 뉴욕 순방의 성과가 없었다. 참담했다. 그 중간에 박진 장관 뭐 했냐. 이런 논리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IRA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을 때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일이 바로 대한민국 외교부의 수장인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린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 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때고 그게 지난날 뉴욕에서 끝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오늘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지만 결국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할 만큼 이야기를 충분히 꺼냈다면 박진 장관이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예. 그 다음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조금 더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들이 지켜볼 때도 잘못된 부분들은 짚어나가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겠구나 생각할 텐데 난데없이 BBC 영상 가져와서 저 내용들을 틀어내는 모습들을 보이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유튜브로 얼마든지 저 내용들 벌써 며칠 전부터 방송으로 다 봤던 내용들 아닙니까? 꼭 구태여 저런 장면까지 외통위에서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서 정쟁의 한복판에 몰아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지난날에 있었던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 가결조차도 모든 일들이 다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 예. 과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가면서 비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예. 더 드리면 10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다자회의거든요. 예. 당장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발양보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해서 좀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적어도 이 정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예.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책임지울 사람, 책임질 만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시스템이라든지 절차와 과정을 점검을 해가지고 예. 당장 닥쳐올 G20 정상회담을 잘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당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나 1차장이라든지 또 홍보수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부 장관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임위에서 영상 트는 거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지 예. 되는 거죠. 그냥 의원이 틀고 싶다고 트는 건 아니죠. 그거 영상이라든지 녹취록은 그거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의를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예, 특히 이제 국정감사 이런 때는 반드시 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예. 여야 사이에 합의를 안 해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합의를 해준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분들은 조금 내부에서 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안위 감사 현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국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뭘 들어? 안 들으려면 왜 이렇게 버린 얘기하고 말아요? 자,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공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란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를 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살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살려서 장관님,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날리면으로 들리세요? 글쎄요,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아니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라고 확실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국회 행안위 감사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또 영상이 계속 녹음된 발언이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두 전직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현직 의원도 계시지만
아니 왜 국회의원들은 왜 서로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항상 붙이면서 왜 맨날 싸워요? 막 이렇게 내 말 들으세요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제가 4년 동안 경험했던 상임위에서는 버르장머리 없어 이런 말을 나왔던 적은 없어요. 어디 계셨어요? 제가 19대 때 환노위에 있었고요. 환노위는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붙는 것이거든요. 노동 관련 이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르장머리 없어서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한테 소리 지르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에 있었는데 솔직히 우는 의원은 있었는데요. 소리 지르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회가 국민들의 눈살을 계속 찌푸리는 방향으로 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문제고요.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뭐 대통령의 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들이나 이런 녹취록 많이 돌고 있죠. 그리고 이미 뭐 지난 2주 동안 많이 듣고 많이 토론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정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저걸 굳이 해당 상임위도 아닌 데서 저걸 꼭 녹취록을 틀어야 됐을까? 라는 점에서 저는 꼭 한마디 민주당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안위는 뭐 경찰국 신설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다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묻힌 것 같습니다. 자, 정무위 국감 현장도 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외교 참사입니까 아닙니까? 순방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 참사가 아니라 영국 외교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감동받았다고 그랬죠. 좋은 조문에 외교. 이게 왜 감사드렸습니다. 외교 참사입니까?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한 사람은 5개국의 국가 원수국들하고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외교 참사입니까? IRA 법안, 한미통화 수합에 대해서 두 분이 큰 틀의 협의를 한 건 아시죠? 네. 그게 왜 외교 참사입니까? 셋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쪽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외교 참사입니까? 저자세 외교입니까? 기시다 후미오 어제는 뭐라 했냐면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입장 변화, 180도 입장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외교 참사입니까? 외교 승리입니까? 네, 그동안 한일 관계 외교 참사입니까 이게? 아니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그 일련의 노력을 외교적인 승리다. 확고하게 입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행안위에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또 윤 대통령 외교 문제를 문제 삼았는데 지금 정무위에서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정무위는 또 사실 가계빚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 뭐 이런 현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또 대통령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전직 의원이신 문석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답변하시는 분이 국무조정실장이에요. 근데 국무조정실장이 외교 참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기다 대고 외교 참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빗나간 질의 같고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그에 대해 답변을 하려고 그러니까 외교적 승리라는 입장을 가지세요. 이렇게 여당 의원이 강요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좀 볼썽사납고요. 물론 이제 정무위는 여러 가지를 다룹니다. 총리실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총리실은 또 이제 국정에 대한 종합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질의를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무위가 조금 더 이 시점에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그런 의제들은 뒤로 밀리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모든 상임위가 다 이제 정쟁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요. 결국 그 뉴욕에서 벌어진 그 발언 논란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간 게 결국에는 야당으로서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존경도 안 하면서 존경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막 고성 지르고 뭐 이러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한테 이 XX들 소리를 듣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도 국민들 보고 계시니까 좀 참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갑니다만은 이 외에도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 관련해서 이제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뭐 국민대 총장, 숙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제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불참을 좀 했고 또 갑자기 어느 상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전에 이제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 상임위별로 이 지금 외교 순방 문제랑 문 전 대통령 감사원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상임위들을 다 빨아들인 것 같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위도 문제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법사위도 그렇고요. 감사원의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검수한박 법안이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는 방금 전에 얘기를 잘 예. 해주셨고 과기방통위 같은 경우도 MBC 문제 문제 관련해서도 나오겠죠. 예. 그 부분도 분명히 또 이제 짚을 것이고 뭐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수산위 다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한 20년 동안 전현직 의원님들 예. 모시면서 저런 국정감사 질의서를 많이 만들어보고 했는데 제일 바쁠 때잖아요, 보자. 예, 엄청 바쁘죠.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예. 행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다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예. 같이 상해가지고 저런 질의자료를 만드는데 그러한 고생들이 저러한 얘기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방송 이제 하고 다니는데 계속 국감 이슈, 버르장머리 저것만 나오거든요 지금. 보좌진들 너무나 지금 한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야가 예. 이제 어제 이제 국감 상황실을 딱 이제 현판식을 하면서 민생 국감 하겠습니다, 정책 국감 하겠습니다. 그 약속 하거든요. 제발 그 약속 좀 이번에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현장에서는 좀 황당하다고 국민이 느낄 만한 그런 사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정운천 국민의당 의원 사진인데 골프 약속을 잡는 모습이 좀 오전에 좀 찍혔습니다. 물론 이게 참 그러네요. 누가 1분 정도 남는데 누가 논평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 소장님이 하시죠. 참 정은천 의원님 저 잘하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분 시킬까요? 다른 분 시켜요? 박원석 의원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할 말씀은 없고요. 예. 그 휴대전화에다 필름들 좀 붙이세요. 저런 얘기를 감사 중에 저렇게 그게 대안은 주고받으려면. 아니죠.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국정감사 할 때는 정말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라. 아니 골프 약속 잡고 물론이죠.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고 예. 도대체 왜 저렇게 사사로운 대화들을 온 국민이 다 보도록 저렇게 중계를 하는지 모르겠고 10월 8일 날이 감사가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감사가 있는 날 만약에 골프 약속을 잡는다면 그것도 대단히 지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예. 10월 8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감사는 없는 날이네요. 그래도 감사 기간이잖아요. 예. 하여튼간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생 국감을 꼭 해주길 바라겠습니다.